최근 비트코인의 위아래 무빙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2주 동안 65% 수익 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데요? 씨발.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릎과 어깨는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월 50에서 100%는 충분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연준 내부에서는 고용 둔화의 금리 인하냐, 인플레이션의 금리 동결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요. 파월이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을 직접 언급하면서 무게추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같은 연설에서 파월은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이 누적될 수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즉 단순 인하 드라이브라기보다는 고용 안정과 물가 리스크 사이에서 여전히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1.8% 상승, S&P 500은 약 1.6% 상승, 나스닥은 무려 2% 넘게 치솟았고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튀어올랐습니다. 테슬라는 하루 만에 6%, 인텔은 3%, 메타도 2%. 9월 인하가 확실시되는 순간 돈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또 애매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금리 인하 시그널은 줬지만 그게 무제한 드라이브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비컷이 확정인 것 마냥 환호했지만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 올해 몇 번이나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증시는 폭등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 시각은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CNBC에서 물가 압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동시장은 아직 양호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알베로 무살렘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가 2%가 아니라 3%에 가까워졌다면서 성급한 인하는 위험하다고 강조했죠. 즉 일자리가 둔화됐다는 근거만으로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연준 밖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라이는 파월이 인플레 압박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지금 인하하면 내년에 다시 올려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시장 반응도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패드워치 수치를 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하루 만에 84.7%, 그런데 지금은 75%까지 다시 낮아졌습니다. 10월 인하 확률도 92.6%에서 86.8%로 줄었고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지만 비컷 기대에 올인하기엔 불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봐야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판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이더리움이 통째로 가져갔죠. 이더리움이 사상 처음으로 4,900달러 벽을 뚫었습니다. 2021년 11월 기록했던 전고점을 완전히 넘겨버린 겁니다. ETF 자금 유입, 네트워크 수요 확대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파월 발언 직후 11만 7천 달러까지 튀어올랐지만 결국 주말 사이 다시 밀리면서 11만 달러 언저리에 갇혀버렸죠. 사상 최고치 12만 4,529달러랑 1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 활동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의 30일 활성 공급량, 즉 최근 한 달 동안 실제 움직인 고유 코인 수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투자자들이 차분히 관망 모드로 들어갔다는 것, 시장 전체가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파월 한마디에 미쳐 날뛴 지난 주말, 하지만 이건 확정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음 변동성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 결과는 9월 11일 밤 9시 30분 8월 CPI, 그날이 진짜 피바람이 될지 훈풍이 될지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장에서도 600만원으로 3천억을 만든 코인판의 전설 원요띠, 그는 다른 보조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캔들 패턴, 거래량, 이평선을 참고하여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결합하여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 저는 지난 2주간의 혼란한 장에서 65%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한 달이면 130%에 육박하는 수익률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지표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지표 소개 영상처럼 정확한 시점 공개 없이 잘 맞은 구간들만 짜집게 한 게 아닙니다. 가장 최근 2주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타임프레임은 30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선이 교차되는 골든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녹색 선에 캔들이 닿는 순간이 매매 타점입니다. 닿았습니다. 데드크로스에서 캔들 위에 녹색 선이 닿는 경우는 숏 포지션 진입입니다. 이런 손절은 항상 칼같이 합니다. 캔들이 빨간 밴드를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0.42% 손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골든 크로스에서 캔들 아래에 녹색 선이 닿는 경우는 롱 포지션 진입입니다.
자, 캔들이 빨간 밴드를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입니다. 원래 규칙대로면 캔들이 다시 녹색 선에 닿는 순간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조금 먹을 바에 안 먹는다가 제 스타일입니다. 0.15% 손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 닿았지만 계속 홀딩. 여기선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라 포지션 정리. 2.76% 익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먹을 바엔 홀딩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손절폭이 작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0.86% 익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0.2% 손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0.29% 손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1.81% 익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0.72% 익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1.4% 익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0.72% 손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0.23% 손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1% 익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뭐야 이거 이 시기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파월이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말을 해서 슈팅이 나왔죠. 이때는 매매를 안 하거나 뉴스를 보고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진행했습니다. 0.35% 손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 사실 지금도 원래라면 진입 안 하고 관망하는 게 맞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합니다. 포지션 정리. 1.11% 손절. 계속하겠습니다. 닿았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포지션 정리. 2.23% 익절.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4번의 타점, 7승 7패. 5배 레버리지 사용 시 32.85%, 10배 사용 시 65.7%. 같이 보셨듯이 잃을 땐 적게 잃고 먹을 땐 크게 먹기 때문에 50% 승률이어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뉴스와 패턴에 대한 이해가 쌓일수록 승률과 수익률은 더 좋아집니다. 저희 동전 뉴스에서 2개의 지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개 다 개별적으로 사용해도 효과적이지만 여러 개를 병합해서 사용하면 훨씬 안전하고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 동전 뉴스가 수억을 들여 만든 20가지 이상의 지표를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세팅 방법까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 확인하세요.